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참가해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 좀 아이를 키우면서 성교육 관련해 갖고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달라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교수님께 좀 정리를 좀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성교육에 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자랄 때 학교에서 쓰라고 그랬대요. 내 몸을 더듬는 사람을 쓰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빠거든.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렇다고요. 저도 살 만진 거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 딸이 둘 다 살 만진 거 좋아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살 만진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때 보면 저희 와이프는 독립부대고 저희 셋이 서로 배를 막 쓰다보면서 서로 자거든요. 저는 이제 애착에는 좋은 것 같은데 크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누가 자꾸 나를 만져요. 네네. 질문.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여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하고 좀 이제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먼저 전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교육도 시기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적정 시기를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주위에선 아이가 커가면 그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몰라도 나중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나이와 아이에 맞는 성교육 꼭 아이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요? 그 아이에게 맞는 또는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식의 조언과 교육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과 또 시간이 됐으니까 알려주는 것과 또 물어보니까 또 말해줘야 될 이런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는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교육도 바뀌는 거 아시죠? 저는 지금 2018년 7월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8월 달에 또 바뀌면 제 대답은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 답만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항상 저희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에 대해서 알고 보니 애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건 미리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문화가 인터넷 문화고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 나쁜 걸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걸 알려주면 미리 알려주면 나쁜 거가 왔을 때 얘네들이 이건 우리 엄마가 나쁘다고 했는데 하고 그걸 좀 거르는 힘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많이 못 고를 거예요. 근데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 얘는 나쁜 거가 마냥 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물 빼는 거가 더 힘들어요. 나쁜 물이 물을 들었으니 그거를 좋은 걸 얘기해 줄 때는 힘든데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는 나쁜 걸 들어와도 우리가 조금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미리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나이 때보다 조금 2단계 더 높게. 그래서 그걸 뭐냐면 약간 성행학습이라 그래야 되나요? 특히 아까 제가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정액이 나올 때가 중학교라는 말이에요. 그럼 중학교 때 알려주면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저는 초2 때부터 좀 빠른 경향도 있지만 여러분들 미리 알려주는 게 더 좋거든요. 좋은 거는. 그렇지 나쁜 걸 조금 미리 그건 있고 또 하나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마세요. 어린데 너무 많이 자세하게. 근데 제일 좋은 애는요. 애가 먼저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얘가 질문한 것만 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질문 안 하는 애가 제일 힘들어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럼 그때는 발달 단계에 맞게끔 요 나이는 이걸 꼭 해줘야 된다.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끔 애들이 알 정도보다는 약간 한 단계에서 2단계 높아야 돼요. 좋은 거니까. 왜? 나쁜 걸 이미 배울 거거든요. 또래한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만 다르게 애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질문하는 질문에 맞게끔. 질문 왜 꺼? 이렇게 알려주지 마세요 또. 질문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요. 근데 단 제일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역질문이에요. 애가 딱 바로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이러지 말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질문했는데? 뭐가 궁금한 건데? 그럼 얘가 궁금한 걸 얘기하고 나서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하세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질문은 3번 이상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걸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구나. 그럼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할 줄 알라는 거. 이게 공통점. 전 역질문 참 많이 해요. 다시 물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정보가 가고 좋은 자존감 높은 양육이 되겠다. 저는 이 말 하고 데이터가 누적돼야 돼요. 한 가지 데이터로는 아까 그냥 다양성이니까 다양한 정보가 나한테 와야 내가 애한테 맞는 주치의가 돼요.
한두 개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7개의 조건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덜 실수한다는 거죠. 뭐. 예, 좋습니다. 어, 예. 좀 좋은 정보입니다. 네. 지금 감동받는 얼굴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 아, 제 아들이 초3인데 어떤 질문 어떻게 나올지 몰라갖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질문할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이 알아놔야겠네요. 역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가슴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 주니어용 속옷을 준비해 두었는데 이에 대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주니어용 브래지어를 입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서 펑펑 웁니다. 강요를 할 수 없어 입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브래지어를 착용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기에 걱정이 큽니다. 힘들지 않게 사춘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고민이 구체적이네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여자아이는 뭐라 그래요? 브레이저를 하는 걸 싫어한대요. 애들마다 달라요. 이미 안 나왔는데도 막 브레이저 차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애들이 막 너무 하고 싶다고. 왜 어른 되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고요. 얘는 뭘까요? 그걸 싫은 거예요. 그 깝깝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애들이 말하는 주니어 브레이저가 이렇게 딱 붙는 게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런닝 브레이저가 있어요. 헐렁한 거 있어요. 그 뭘까요? 이렇게 스펀지로 커버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끈을 묶는 게 아니라 그냥 런닝 브라가 있어서 저는 더 그걸 권장해요. 왜냐하면 압박을 하다 보면 가슴이 커야 되는데 가슴을 못 조이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또 심장을 좀 많이 조이거든요. 그리고 안 하던 가슴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안 했다가 갑자기 뭔가 조여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입다가 한복 입을 때 어때요? 빨리 벗고 싶지 않나요? 뭐 그런 기분? 그래서 아마 천천히 연습해야 돼서 런닝 브라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기 치수보다 약간 큰 거. 만약에 브라를 꼭 하고 싶다면 자기 치수보다 약간 큰 거. 근데 저는 브라보다는 차라리 런닝 브라로 해서 나중에 약간 면 브라가 있거든요. 그 와이 없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스펀지로 요즘에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이렇게 X자로 2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거기에 와이 없어도 이렇게 2개로 해서 받쳐주게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도 되죠. 예. 뭐 다 가보시면 제품 잘 나오더라고요. 그죠. 잘 나와요. 이렇게 딱 2개를 받쳐주는 게 있어요. X자, Y자로 요즘에 해서. 예전에는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 탑이라고 했는데 어어. 요즘은 브라 자체가 탑으로 나온 것들이 너무 Y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역시 디테일한 아버지는 네. 아니네요. 제가 이제 요즘 빨래를 담당하고 있어서 와이프 거를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것. 이거 못 보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들 조금만 신경 더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간단하게 약간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자 브라만 했으면 남자 있잖아요. 팬티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애들이 발기가 되면 튀어나오니까 발기를 고정할 수 있는 팬티가 있어요. 성기를 올려서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서 위로 올리는 게 있어요. 이거 성인 남자들 네, 굉장히 있습니다. 좋은 인기 있는 망으로 돼 그런 있는 거죠. 네, 망 하나 더 있는 거. 네. 그래서 남자애들도 그걸 해주면 훨씬, 왜냐면 애들이 뒤처리를 못해요. 발기가 자꾸 되다 보니 성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발기를 해서 그 팬티를 선물해 주는 것도 애들한테 되게 좋아요. 그 중학교, 삼각팬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그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발기가 돼요. 그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많다. 예, 저만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뭐 남중을 다녀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항이 남중일 아니라서. 때도 상관없는데. 네, 남중일 때는 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거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남자애들이 팬티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뽀로로 입을 수 없다. 네. 친구들이 약 올린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대바리 반스. 네, 그런 게 있네요. 좋습니다. 네. 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엄마와 같이 씻어도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방을 이렇게 잘 때 같이 방을 쓰는데 언제까지 방을 같이 써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제일 많이 받아요 이 질문. 예.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샤워에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순간 그냥 알아서들 멈추시지 왜 나한테 자꾸 질문할까? 그건 뭐냐면 다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보여줘야 된다고. 이게 한때 이제 그런 교육이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보여야 되지 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누군가 신호가 와요. 둘 중에 누구, 만약에 여기는 엄마라 그랬잖아요. 아들. 예. 그럼 아들하고 엄마예요. 그럼 둘 중에 누군지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게요. 아들이 먼저 신호가 와요. 엄마랑 씻기 싫다고. 엄마 싫어. 문 닫아. 막 이렇게 유난히 애가 뭘까요? 부끄러움을 탈 때가 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얘가 빨리 오세요. 나는 쟤 왜 그래? 막 이렇게. 나는 아직 감지를 못했는데 애가 그러면 뭘까요? 빨리 뭘까요? 내가 알아차려서 아빠한테 넘기면 돼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애가 나를 즐기는 것도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애가 오 엄마를 자꾸 위아래를 쳐다봐. 화장실 가면 막 뒤따라. 그리고 오줌 누는데 막 쳐다봐. 어디서 나온 거지? 막 이렇게. 그럼 뭘까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 자식이 왜 자꾸 그러니까 유난히 갑자기 나한테 몸에 관심 많은 게 있어요. 그럴 때 뭘까요? 내가 부끄럽잖아요. 얘가 이제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관심만 가질 때 뭘까요? 이제 내가 얘기를 해야죠. 아빠한테. 얘가 좀 관심 많은 것 같다고 따로 떨어져. 근데 둘 다 무관심이에요. 뭐 그러던가 말던가 막 이래. 근데 아빠가 볼 때 이미 큰 것 같아. 안 되겠어 둘 다. 그럼 뭘까요? 아빠가 이제 거기 중간에서 중간 제재 역할을 가야죠. 따로 해야 되겠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들 초1 때예요. 초1 때 따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면요. 애들이 심리적 안정기가 되면서 뭐냐면 내 거, 내 물건, 내 방. 왜냐하면 유치원하고 학교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환경이 바뀔 때 애들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내가 뭔가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야. 유아가 아니라 아동이래요. 그러면서 뭘까요? 얘네들이 좀 커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욕도 혼자 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애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 예를 들면 이걸 바꿔서도 돼요. 아빠와 딸이야. 딸은 아빠랑 너무 샤워하고 싶거든요. 엄마한테 안 가고 싶어 해요. 엄마가 막 때리니까. 아빠는 맛있는 거 사주거든요. 이때 딸 떼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들은 쉬워요. 아들은 막 이렇게 쳐다볼 때 옮기면 돼요. 근데 딸은 아빠랑 샤워하고 싶지 엄마랑 안 하고 싶고. 근데 아빠도 뭘까요? 딸은 좋은데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씻을 때 거기 씻기가 힘들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빠도 딸도 뭐니까 성기만 가는 이렇게 팬티만 입고 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어렸을 땐 괜찮아요. 다 보여줘도. 근데 어느 날 부끄러운 거 뭐냐면 아이 눈높이가 아빠 성기가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빠인데 아빠 성기가 있을 때 그 키가 아이가 딱 쳐다보는 나이 때 몇 살일 것 같아요? 5. 예? 5살 정도가 될 때 키가 똑같아요. 그러면 애는 쳐다본 거야. 근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때 가장 대들 무안해해요. 그때 빨리 옮겨주면 돼요. 근데 딸들은 아무 짓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들도 무안하대요. 얘가 계속 쳐다본 것 같다고. 그럴 때는 뭐냐면 팬티를 입어주거나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세요. 바로 뛰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1년 있다가 팬티 입고 했다가 나중에 아빠가 너 1학년 되면 이제 엄마한테 할 거야. 엄마한테 오는 연습? 그럼 얘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살 때부터 팬티 입었으면 7살 1학년 이제 아빠랑 빠이빠이 하겠다. 모욕 못 하겠다. 그 다음에 1년 내지 2년을 얘가 준비한 기간? 그리고 딱 하면 애들이 이제 떨어지기가 쉽죠. 딱 하나만 더. 네. 그 청소년기에 보면은 그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집은 세렝게티예요. 아니면은 에덴의 동산이에요. 근데 다 벗고 다니시구나. 다 벗고 다녀요. 근데 남자애들이 그 이렇게 모욕하고 다 그냥 그 세렝게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벗으시니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이게 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나왔잖아요. 엄마는 안 그래요 있잖아요. 아빠들이 벗고 다니는 거면 애들도 벗고 다녀요. 이게 내리로 그래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아빠분들이 약간 불편한 건 뭐냐면 다들 사각 팬티 입잖아요. 예. 근데 다들 반바지 입었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보고 배운 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엄마는 팬티 입냐 했더니 아니래요. 엄마는 잠옷 입고 있대요. 추리닝 입고 있대요. 그럼 아빠도 추리닝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우리가 말하기가 야 너도 바지 입어 이렇게 되는데 아빠는 이게 모델이 필요해요. 애들을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들이 텔레비 보잖아요. 이렇게 리모컨. 예. 이거 누워서 보잖아요. 예. 그럼 애들이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파의 밑에서 이렇게 아빠 채널 좀 똑바로. 근데 아빠의 그거를 많이 본대요. 팬티를 이렇게 좀 밖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꼭 강의 가면 아빠들 바지 좀 입고 있으라고. 소파에 누울 때 제일 많이 보인다고. 민망하대요. 근데 애들이 말하기가 쉽다 어렵다? 근데 저한테는 제가요 진짜 막 거의 한 500건을 들었어요. 아버님들 팬티는 팬티예요. 아니 그리고 옷은 그 팬티를 입고 그 선풍기를 끌 때 손으로 안고 발로 끄잖아요.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미안하죠. 애들이 따라해요. 남자들 따라하니까 그거를 뭘까요? 자기네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엄밀히 말하면 크게 보면 젠더 폭력이에요. 똑같은 옷을 입어줘야 돼. 누구는 되고 누구, 그러니까 바로 주체 객체 둘 다 똑같이 엄마도 아빠도 집에 있을 때는 입어주면 애들도 그걸 똑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애들 나무랄 게 아니라 나부터 자기 옷차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이지만 않게끔 입어주면 돼요. 반바지 약간 얇은 거 네. 하나 더. 집에서 뭐 정장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 반바지 너무 하나. 안 입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 이제 직접 또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 안 될 것 같고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좀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거나 또 평상시에 또 좀 어려운 점 있었거나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처 연습. 강의가 너무 완벽했나요? 저쪽에 거의 이쪽에 뭐, 우리 네, 아빠. 네. 예. 오늘 문제의 아빠들이 이제 막 나오네요. 아니요, 건강한 아빠들이죠. 건강한 아빠. 예. 좋죠. 네 마이크 네. 네. 지금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성기부 이게 막 흔들어 움찔움찔하면서 성기부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남자가 어렸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걸 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계속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권장하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자연스러운 거라 내려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요? 몇 네. 학년이시죠?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이고 바닥에 지금 비비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안 그래도 저 질문 유치원 때부터 많이 질문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위하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유아자위라 그래요. 성인 자위하고는 조금 다른데 유아자위인데 다들 대처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자위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배웠어요? 하지 말라고. 나쁜 거라고. 나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처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은 많이 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더 많이 괴리감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자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근데 얘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봤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들 저는 너무 놀란 게 은연중에 나와요. 이게 뭐가 배워서 그러니까 어떤 애는 보고 배운 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감각으로 알아요. 특히 뭐냐면 자기도 모르고 특히 제일 많은 건 샤워하다가 마찰에 의해서 오 느낌 좋네. 그러면 맨날 샤워하는 애가 있어요. 오. 그 샤워 자위법이에요. 예. 근데 좀 좋지 않아요? 샤워 자위? 문 잠가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깨끗하네. 것만 하잖아요. 근데 내 것만 만지고 예. 제일 좋은 자위법이에요. 좋다고 얘기를 해도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그래서- 거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선 첫째, 대상 개념이 필요해요. 누구 거 만져도 돼요? 내 거. 내 거. 예. 그래서 자의자는 스스로 자자. 내 거 내가 만져도 된다고. 근데 내 거 내가 안 만져도 된다고. 근데 네가 만지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장소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아빠 보는 데서잖아요. 그럼 예. 그거는 야단쳐야 돼요. 아빠 보는 데서는 안 된다고. 남들 보는 데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느낌을 받아요. 왜? 몰래 몰래 하거든요. 아니면 뭘까요? 안 받겠지. 근데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뭘까요? 장소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장소 개념을 안 가르쳐 주다 보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 자의. 왜? 남들 볼 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 익숙하게 될 수도 있대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 자의가 나만 안 볼 때 내 거니까 셀프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에 있는 공간에 사는 건 괜찮은 걸 애들한테 장소 개념? 그거는 그러니까 우선 네가 만진 건 좋아.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뭘까요? 네 방 가서 해. 이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해야 될까 하고 애한테 질문하세요. 애가 답을 찾게끔. 그러니까 다들 어른들이 다 자기 입을 해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답을 찾게끔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그럼 얘가 뭘까요? 아빠 그러면 여기서 소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빠가 뭘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봤구나. 그럼 얘가 알아차리게. 아빠 그럼 미안해요. 그럼 얘가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뭘까요? 자기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빠가 있는 데서 한 거에 대한 미안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자기는 해도 돼요. 근데 아빠가 보는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할까요? 마음이에요. 어떨 때 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섹스하지 않아요? 둘만에 하는 건 섹스인데 혼자만에 하는 건 자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셀프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뭘까요? 항상 너 그때 하고 나서 어땠어? 그럼 얘가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냥 호기심에 했어. 그냥 짜증났어. 그럼 이건 잘못된 자의예요. 그렇구나. 그거는 야단쳐야 돼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나쁠 때 하다 보면 나쁠 때 자꾸 떠올라요. 기분 나쁘고 화날 때 섹스가 떠오르면 안 되거든요. 기분 좋을 때, 푸근할 때,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기분 좋냐고 물어봐야 돼. 그럼 얘가 할 때 기분 좋아. 이러면 이건 제대로 된 자유예요. 몰라. 그냥 만지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호기심인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걔가 너 어땠어? 이렇게. 그럼 얘가 편하게 말하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아빠한테 이런 거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럼 애가 정리할 거예요. 아빠 나 그러면 손 씻고 내 방 가서 해도 돼?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고예요. 왜 손 씻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위험한 건 끝에예요. 바닥에 누워서 한다 그랬죠. 압박 좌이예요. 그거 조금 위험해졌어요. 특히 애들은 첫 번째 뭐냐면 부드러운 데서 해요. 비계 가지고 해요. 아니면 소파 이렇게 뭐죠? 손잡이? 그털이 그렇게 타서 이렇게 해서 예. 말타기 타듯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스타킹 신어서 이렇게 스타킹을 뒤로 이렇게 좀 꽈서 한다던가 약간 뭘까요? 조금 소극적 자의예요. 근데 적극적 자의는 딱딱한 걸 이용해요. 바닥, 모서리, 책상, 뭐 블럭 이게 뭔가 이렇게 탁탁 치게끔 그건 위험하다고. 그래서 압박하면서 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그것만. 그러니까 칭찬해줄 거 칭찬 2개, 야단칠 거 야단칠 거 2개. 그리고 네가 혹시 하기 싫거나 하기 싫을 때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이거를 그 유아기 때 제대로 안 해주면은 네. 저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게 수치심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딱 자리 잡아버려요. 그거는 창피한 거야.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이게 이제 이 정상적인 어떤 기능이랄까 정상적인 성에 대한 관념이 좀 조금 부정적으로 깨지는 것 받아요.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남자를 많이 봤지만 여자는 처음 봐서. 그러니까 아빠가 뭘까? 여자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도 없어야 돼요. 그 아빠가 사과하시면 돼요. 그거는 아마 말에 나올 거예요. 너 여자인데 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애들도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아빠랑 또 얘기 안 하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남자들은 조금 익숙한데 여성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자유에도 10가지 예절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가장 기준은 4가지만 얘기했어요. 손을 씻는 이유도 또 있어요. 손을 씻는 거 뭔지 아세요? 애들이 손 씻고 가잖아요. 욕구 조절이 떨어져요. 손을 씻으면 뭔가 찬물이 내 몸에 닿으면 떨어져요. 근데 단 조건 예외 조항이 있어요. 뜨거운 물일 때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서 늘 찬물로 손 씻고 와 이렇게 해요. 여러분도 아마 샤워할 때 있을걸요. 뜨거운 물일 때 더 이렇게 몸이 나른해지거든요. 근데 찬물일 때는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피부들이. 그러면 순간 욕구가 이렇게 차가워요. 그럼 순간 나도 모르게 욕구가 떨어지면서 제가 손 씻는 걸 했더니 애들이 생각으로 자의를 안 하더라고요. 조절하는 것도. 너 안 하네? 그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서 살짝 이것도 유도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단 야단만 치지 말고. 네. 좀 더 많은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소중한 아이들이 또 교육 다 마치고 부모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두 분과는 또 여기서 좀 제가 네. 꼭 알아야 될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애들 네네네. 만나러 가잖아요. 네네. 애들 볼 거죠? 팁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애들 만날 때 아이가 저쪽에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이렇게 포옹하죠. 애들만 어이구 그동안 너무 엄마 아빠 공부하고 있는데 니네들 놀지 맞지? 그럼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 뭘까? 비언어. 포옹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애들이 달려오잖아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애들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지. 이 질문 많이 하는 애가 내가 사랑도 했고 진짜 포옹도 했고 뽀뽀도 해줬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는 날 싫어하지 오빠만 좋아하지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갑질해서 그래요. 이렇게 일로 와. 이게 생활형 갑질이에요. 아까 생활형 범죄도 있듯이 생활형 갑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달려오면 애들은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5대5 법칙이라고 애가 달려와요. 그럼 나도 달려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달려가서 같이 반응을 좀. 예, 네. 같이. 그래서 예. 성은요 5대5 법칙이에요.
상대방이 50% 오면 상대방이 50% 와야지 이게 동의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10대 빵이에요. 포옹은 10대 빵이 아닙니다. 5대5 기억하면서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송경희 강사님 박수 부탁드리고요. 박상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